대입상담 프로그램 활용법 및 전북대학교 전형개요 및 입시결과 분석 강의를 맡게 된 전일고등학교 교사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2024 전북대학교 전형개요와 전년도 입시결과 분석을 통해서 올해 전북대학교 수시 지원 경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전형입니다. 정시가 30.5%고요. 수시가 69.5%로 가장 많죠.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일반 학생 전형이 1294명으로 가장 많고요. 올해 가장 바뀐 부분이 이 지역인재 호남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북과 호남으로 나눠져 전년도에는 지역인재 전북권으로 다 모집을 했다면 올해는 호남과 전북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메디칼 학과 쪽은 전북과 호남을 분리를 했고요. 일반 학과는 전부 다 그냥 호남으로 묶었습니다.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남과 광주와 전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전형은 큰 사람 전형이 477명으로 제일 많고요.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 단순화 및 완화됐죠. 그래서 치의학과가 작년도 3개합 5에서 3개합 6으로 완화됐고요. 지역인재 전형,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호남권으로 지역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의 수시 지원을 하실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검정고시 출신자 성적 반영 방법이 조금 더 낮아져서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그 검정고시 성적에 따른 원점수에 따른 등급 산출 점수 방법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진로 선택 과목 평가 방식도 변경이 됐고요. 정시 모집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변경이 됐는데요. 요거는 수학교육과 수학과가 수학 반영 비율이 50%로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미초건 인원, 정시 모집 2월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주요 변경된 사항 요거죠. 호남이죠. 그래서 전년도에는 전라북도만 있었다면 올해는 광주와 전라남도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전북 지역 인재는 아직까지도 전라북도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입학의 졸업까지 부모 또는 모와 학생 모두 전북 지역에 거주한 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호남권으로 묶었는데 호남권은 아무래도 의치수, 간호를 제외한 모든 학과 다 호남권으로 묶었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 치의예과, 수의예과, 간호학과도 호남권에서 뽑는 인원과 전북권에서 뽑는 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라북도 학생들은 바로 이 전북권 지역 이제 이 유형으로 지원을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없는 과가 있죠. 약학과. 좀 안타까운 게요. 약학과도 호남과 전북권으로 분리해서 모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약학과는 15명을 호남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약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남과 광주와 전북 학생들이 전부 다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가산점 변경 방법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그 다음에 수능 영역 방향표들처럼 수학교육과 수학과만 50%로 바뀌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완화됐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치의학과가 3합 6으로 완화됐죠. 예, 그리고 일반 학과는 대부분이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2개합 8. 예, 그렇죠. 그리고 대신 자연계열 지원 학생들은 수학 포함 과탐 한 과목 이상 응시자는 한 등급을 하향, 2개합 9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정의 농어촌 전형은 전체적으로 한 등급 하향 적용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좀 올해 경향을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전라북도 지역 학생들의 수시의 등록자 현황인데요. 2022년도에도 51.9%, 2023도 51.9%. 우연의 일치지만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타 지역 학생들이 48.1%로 2022와 23이 똑같겠죠. 그런데 정시는 좀 달라졌어요. 정시는 전년도에 전라북도 학생들이 38.2%였는데요. 2023년도에는 32%로 6%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 지역 학생들이 61.8에서 2022, 2023, 67.9로 6% 이상 늘은 거죠. 그러니까 정시에서 전라북도 학생들이 6%가 줄고 타 지역이 6% 늘었다는 얘기는 수능 성적이 전라북도 학생들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46.1%가 전북대학교에 전북 지역 학생들이 등록을 했는데 2023에는 44.7%로 약 한
4%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줄어든 게 타 지역이 늘은 거죠. 53.9에서 타 지역 학생들이 55.3%로 1.4%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전북 지역 학생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2023에서는 2022에 비해서 1.4%가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수시 지역별 등록 현황인데요. 전라북도는 51.9%로 변화가 없었죠. 반면에 어디 광주는 14.2에서 10.6으로 줄었네요. 수시는. 그런데 어디가? 전남은 늘었어요. 11.1%로 9.4에서. 경기도 5에서 5.9로 늘었죠. 대전은 좀 줄었어요. 충남이 늘었고요. 3.5로. 서울 조금 늘었네요. 충북도 좀 늘었고요. 네, 대체적으로 광역시보다는 이제 충북이나 뭐 이런 쪽 경기, 뭐 전남 이런 쪽이 많이 늘었네요. 두 번째, 정시 지역별 등록 현황입니다. 안타깝게 전라북도가 6%가 줄었죠. 그럼 어느 지역이 늘었나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가 13.4에서 16.6으로 3%가 늘었고요. 서울도 0.2%지만 늘었고 광주가 9.8에서 13% 늘었어요. 그리고 대전이 좀 줄었고요. 오히려 전남은 수시도 늘었지만 정시도 늘었네요. 6.9로. 충남 좀 늘었고 인천은 좀 줄었고요. 그런데 여기 제가 밑에 하단에 경남, 경북, 대구, 제주 다 1.8 평균 한 2% 정도 정시 쪽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의 학생들이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전북대를 이렇게 등록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전일고등학교 학생들도 최근 3년치의 실제 입시 결과를 보면 거점 국립대를 등록하는 비율이 약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비율만 늘어난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거점 국립대에 등록하는 학생들이 좀 늘어났어요. 보통은 충남이나 전남대 정도, 그리고 정말 드물게 부산, 경북에 하나씩 있었다면 지금은 인천대도 있고 경상국립대도 있고 제주대도 있고 부산이나 경북대도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이 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무조건 단언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거점 국립대를 좀 등록하는 경향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전북대학교의 그 수시 정시 재학생 졸업생 등록 비율입니다. 과연 수시와 정시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등록 비율은 어떻게 되냐? 잘 아시겠지만 수시에서는 재학생이 2022년도 88.4에서 82.8%. 원래 재학생이 수시는 등록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6% 이상 줄었어요. 2022, 23으로. 그러면 다행히 이게 뭐냐? 졸업생이 6%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정시는 어떻게 됐냐? 정시도요. 전년도에 재학생이 전북대학교 50%를 등록했는데 38%로 12%나 줄어들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건 뭐냐? 졸업생이 12%가 늘어난 거죠. 즉 50%에서 11.7%. 즉 재학생이 줄어든 만큼 졸업생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학생이 72.3%에서 66.6%로 약 5.7% 이상 6% 정도 줄어들었죠. 그러면 그게 줄어든 만큼 졸업생이 27.7에서 33.4%로 5.7% 반올림하면 6%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2023 전형에서의 전북대는 안타깝게도 수시나 정시 모두 다 졸업생이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등록 비율에서도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올해의 재학생들이 정시나 수시를 지원할 때 좀 더 선생님들과 상담을 잘 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능을 좀 꼭 정시를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도 수시에서도 수능 체제를 좀 더 많이 맞춰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능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북대가 정시에서도 입결이 100분 60%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기회가 있거든요. 재학생들한테도.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쌤 단위 학교에서 수시로는 합격을 못하지만 정시로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극소수겠지만 있다면 그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정시에서도 재학생들을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교과 전형 입시 결과 분석을 할게요. 요거는 100개가 넘는 모든 학과에 대한 평균 등급과 표준 편차인데요. 2022와 23에서 이렇게 경쟁률이 6.9에서 8.5로 급격하게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체제의 변화였어요. 3개 합에서 2개 합으로 바뀌었죠. 전북대가 3개 합 8, 9, 10, 11, 12, 13에서 2개 합 8로 완전히 크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대학교 경쟁률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고3 담임 연수할 때도 말씀드렸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렇게 수능 체제가 크게 바뀌었을 때 이 합격자의 평균 성적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한 2년 정도 전이나 3년 정도의 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자료를 보셔라. 그거를 참고해서 상담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실질적으로 2023 결과를 보니까 100개가 넘는 학과의 평균 등급이 3.67, 표준편차 0.29. 보시면 알겠지만 2021 평균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과 표준편차가 거의 비슷해요. 저는 2020거나 19거를 보시라고 했는데 바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2년 전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크게 오르진 않았다.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매우 완화됐지만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 그 이유가 아마 학생 수가 좀 줄어드는 것들이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 거 이거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거를 좀 요렇게 설명을 한번 좀 드릴게요. 어떻게 교과 전형은 다시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등급은 있지만 이게 일반 전형의 교과 전형과 지역 인재 교과 전형의 성적 차이는 어떤가 봤더니 평균 등급이 일반 교과 3.74인데 지역 인재 3.89. 그다음에 70% 컷은 일반 인재 3.93인데 지역 인재 4.03. 전체적으로 지역 인재가 일반 교과 전형보다 조금은 대신 0.1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조금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년도에도 뭐 경쟁률 추이를 보고 들어가지만 지역 인재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실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경향성은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올해는 달라지죠.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자 풀이 늘었어요. 전라북도 아이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호남, 즉 전남과 광주 아이들로 늘었다 보니까 올해는 지역 인재와 일반 교과 전형의 성적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역전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인재 전형이 모집 인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광주 호남 학생들이 일반 교과로 안 오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많이 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역전 현상, 일반 교과 전형보다 지역 인재의 교과 전형이 더 높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경쟁률 추이를 보고 좀 들어가시는 것이 올해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별 수능 최저 충족률인데요. 요거는 일반 학생과 지역 인재 전형을 보시면 되겠죠. 3개 합에서 2개 합으로 완화시켰더니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일반 학생 전형도 20%, 지역 인재 전형도 20% 정도 증가했죠. 네.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니까 내신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과대별로 입시 결과 분석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면 전부 다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씩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농생명 계열하고요. 환생명 계열, 환경생명 계열 보세요.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어요. 이 2개 단과대만. 그 말은 뭐냐? 농생명과학 계열과 환경생명 계열이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능 체제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인기가 없는 거죠. 올해도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환생대는. 그 다음 사회과학과 상과대학과 인문대학을 보세요. 특히나 성적이 대부분의 단과대가 다 올랐는데 사회과학과 상과대가 인문대가 특별히 많이 올랐는데요. 사회과학대학은 0.55, 상과대학은 0.73, 인문대학은 0.45 정도 올랐어요. 0.5 이상 내신이 올랐다는 얘기는 굉장히 평균 내신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오른 거예요. 그 이유는 인문계열은 정시로 갈수록 불리해요. 통합형 수능이 되면서 수학 성적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은 정시로 갈수록 훨씬 더 불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단대보다 사회과학 상대 인문대학은 성적이 더 많이 올랐다.
이러한 경향성은 올해도 갖고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역인재 전형도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체제 충족률에서 이제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메디칼 계열에서 수능체제 충족률을 좀 볼게요. 자, 2022년도 모집 인원이에요. 수의학과 일반 전형 25명, 뭐 지역인재 의학과는 46명이었죠. 이때 자, 수능체제 충족률이에요. 의학과 같은 경우는 22.2%밖에 안 됐고요. 요거는 이 충족률은 전체 지원자 중에서 수능체제 충족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의학과 19.6%, 뭐 약학과는 43.2%. 이때 지역인재 의학과는 4합6이고요. 지역인재 치의학과는 3합5. 지역인재 약학과 수의학과는 3합7이었죠. 그래서 28.3, 43.2였는데 자, 모집 인원의 변화가 좀 있죠. 의학과는 3명 줄었고 뭐 약학과 1명 줄었는데 여기 수의학과는 10명이나 늘었네요. 그런데 수능체제 충족률은 봤더니 눈에 띄게 높아졌죠. 뭐 수의학과하고 약학과는 수의학과는 28.3에서 58.2, 약학과도 43.2에서 58.7, 의학과 22점에서 26.4%, 그 다음에 치의학과 19.6에서 35.3%.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능 최저 충족률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입시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올랐어요. 즉 수의학과 지역인재가 1.7에서 1.62로, 약학과 지역인재 1.45에서 1.32로, 치의학과 지역인재 1.63에서 1.36으로, 그 다음에 지역인재 의학과 1.51에서 1.4로. 그렇죠. 그러니까 메디칼 계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늘어난다. 이거는 상위권 학생들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봤을 때 전년도와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전라북도 아이들의 4합6 전북대 의예과 수능 최저 충족 숫자를 보기 위하니까 59명에서 65명으로 오히려 늘었어요.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3만 명이 줄었는데 4합6을 맞추는 학생의 숫자는 오히려 6명이 늘었다. 이거는 최상위 그룹 학생들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 메디칼 계열은 이렇게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은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은 좀 치열할 것이고 내신 경쟁력도 치열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2024년 전북대학교 전형 계획하고 입시 결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분석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갖고 있는 진학 노하우와 또는 선생님 학교의 또는 입시 결과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 상담을 진행해서 전북대학교에 한 명이라도 더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대학교 전형개요 및 입시 결과 분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